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막 들어와요? 당장 민원실로 가세요. 해군 제23전 투중대 정문.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초소 앞에 한 여자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검정 점퍼 차림에 긴 머리를 모자 안에 말아 넣은 모습. 손에는 면회 신청서 한 장이 들려 있었죠. 박혜진. 나이 48세.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달랐어요. 깊고 차분하면서도 뭔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이도윤 이등병 면회 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민호 병장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훑어봤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정말 버릇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면회는 민원실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여기가 뭐 동네 마트인 줄 아세요? 여긴 군부대라고요. 병장의 말투는 건방졌습니다. 하지만 박혜진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지갑 하나를 조용히 꺼냈을 뿐이었죠. 무심코 펼쳐진 지갑 속에는 금박으로 새겨진 명찰이 보였습니다. 해군 박혜진 준장. 그 옆에는 별 하나가 새겨진 엠블럼이 있었어요. 하지만 강민호 병장은 뭔지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비웃듯 웃으며 말했죠. 아, 그런 건 어디서 만드셨어요? 요즘 온라인에서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장난감 같은 거 가지고 와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초소 안에서 근무하던 김성호 중위가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 채 뛰어나왔어요. 그는 방금 전 국방부에서 내려온 긴급 공문을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김성호 중위는 급히 경례를 올리며 강민호 병장을 향해 소리쳤어요. 박혜진 사령관님이시다. 예? 사령관님이요? 강민호 병장은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제야 지갑 속 명찰을 다시 봤어요. 별 하나. 해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장군. 전 해군에서 단 3명뿐인 준장급 지휘관.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강민호 병장은 급히 차렷 자세로 경례를 올렸어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죠. 박혜진은 답례를 하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이도윤 이등병. 내 아들 면회 왔다. 그 말에 김성호 중위는 더욱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최근 며칠간 이도윤 이등병이 중대장실에 불려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네,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박혜진의 다음 말이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잠깐 그 전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뭔가 다른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부대에서 가혹행위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김성호 중위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강민호 병장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그저 동네 아줌마인 줄 알았던 그 여자가 이 부대 전체 계급 서열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박혜진은 지갑을 닫으며 말을 이었어요. 최근 이 부대 급식 관련해서도 몇 가지 의문스러운 정보를 입수했다. 이때 중대 본부에서 한 명이 더 뛰어나왔어요. 박철민 대위. 이 부대의 중대장이었죠. 키 180의 건장한 체격,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표정을 알기 어려웠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박철민 대위는 박혜진을 보자마자 경례를 올렸습니다. 사령관님, 갑작스러운 방문이십니다. 미리 연락을 주셨다면. 연락이 필요한가? 박혜진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부하 부대 시찰에 미리 연락이 필요한가? 박철민 대위의 턱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이 부대에서 벌여온 일들을 떠올리고 있었거든요. 신병들에 대한 사적 제재는 물론이고 부대 급식비를 빼돌려서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 일까지.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가. 준비는 무슨?
박혜진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언제든 시찰받을 수 있어야 하니까. 그 순간 박철민 대위는 직감했습니다. 이 여자가 단순히 아들 면회 온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뭔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 아들 이도윤 이등병 말이다. 박혜진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며칠 전부터 전화를 받지 않더라. 그래서 직접 왔다. 박철민 대위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이도윤. 바로 자신이 지난 한 달간 특별 관리하고 있던 그 신병이었거든요.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다른 신병들이 보는 앞에서 길을 꺾어놓기 위해서. 아, 이도윤 이등병 말입니까? 훈련이 좀 빡세서 그럴 것입니다. 신병들이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적응. 박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대위. 혹시 적응이라는 말로 다른 걸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박철민 대위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의 말투나 분위기가 보통 부모와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마치 자신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군대가 원래. 원래 어떤가? 박혜진이 끼어들었어요. 대위는 군대가 원래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박철민 대위는 답변을 망설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부대 안쪽에서 식당 관리 업체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 한 명이 급하게 나왔어요. 손에는 영수증 뭉치를 들고 있었고 박철민 대위를 보더니 다급하게 손짓했어요. 대위님, 잠깐만, 이거 좀. 하지만 박철민 대위는 그 남자를 매서운 눈으로 쏘아보며 손짓으로 제지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듯이. 박혜진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30년 군 경험이 알려주고 있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면회부터 하겠다. 박혜진이 말했어요. 그 다음에 시찰도 좀 해보지. 박철민 대위의 얼굴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 부대를 자신만의 왕국처럼 운영해 왔거든요. 신병들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벌을 받았고 부대 운영비는 자신의 호주머니를 거쳐갔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게 완벽하게 숨겨져 있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 해군 최고 위급 장군이 단신으로 이곳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특별 관리하던 신병의 어머니로서. 박혜진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참. 그리고 대위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단순히 아들 면회만은 아니라는 걸 미리 말해둔다. 그 말에 박철민 대위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대감사 준비차 부대 실태 점검도 겸하고 있거든. 특히 병영 내 인권 실태하고 급식 운영의 투명성 같은 것들 말이다. 박철민 대위는 그 순간 자신의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여자가, 이 해군 준장이 자신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면회실로 향하는 박혜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박철민 대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발견했고 이제 추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거든요. 면회실에 들어서니 한 명의 신병이 긴장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도윤. 자대 배치받은 지 이제 2달 반. 머리카락은 아직 짧게 깎여 있었고 얼굴엔 어린 티가 가시지 않았어요. 문이 열리자 고개를 든 도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놀라움과 동시에 뭔가 두려워하는 기색이 섞여 있었죠. 어떻게 여기까지 혹시 나 때문에 문제 생긴 거 아니야? 박혜진은 의자에 앉으며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30년 군 경험이 그녀에게 알려주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냥 우리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아들의 몸을 훑고 있었어요. 목 옆쪽에 희미하게 남은 멍 자국, 손목에 줄에 쓸린 듯한 상처,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를 봐도 제대로 웃지 못하는 굳어진 표정. 엄마, 나 괜찮아. 그냥 군대가 원래 좀 힘든 거잖아. 도윤의 말은 연습된 것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지시받은 것처럼. 훈련도 빡세고 다들 그런 거지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박혜진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윤아, 엄마한테는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돼. 무슨 일이 있었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손목 그 상처는 뭐야? 도윤이 깜짝 놀라며 소매를 내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이건 그냥 훈련하다가 어떤 훈련에서 손목에 줄 자국이 생겨. 엄마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박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도윤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 일이 크다는 게 무슨 소리야? 엄마한테 말해봐. 나 때문에 부대에 문제 생기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그 말에 박혜진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아들이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도윤아, 괜찮으니까 엄마한테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중대장님이, 박철민 대위님이 말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를 자꾸 부르시는데 정신교육이라고 하면서. 정신교육. 응, 근데 그게 그냥 혼내시는 거야. 아니, 혼내는 정도가 아니라. 도윤이 말을 멈췄어요. 박혜진은 기다렸습니다. 괜찮으니까 계속 말해봐. 손목을 밧줄로 묶고 벽에 서 있게 하시는 거야. 몇 시간씩. 그러면서 계속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너 같은 새끼가 군대를 망친다.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박혜진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다른 애들도 그런 일을 당해? 응, 특히 신병들은 거의 다. 근데 나는 좀 더 심한 것 같아. 왜? 처음에 대위님이 신병들 앞에서 나를 때렸을 때 나도 모르게 눈을 똑바로 쳐다봤거든. 그게 잘못된 것 같아. 박혜진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었죠. 그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어? 한 달 전쯤부터 자대 배치받고 적응기간 끝나고 나서 계속, 매일? 거의 매일. 오늘도 면회 오기 전에 불려갔어. 네 엄마 온다며 이상한 소리 하면 어떻게 될지 알지? 이렇게. 박혜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너는 무서워서 말 못한 거구나.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엄마, 나 진짜 무서워. 여기서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해? 대위님이 그러셨어. 여기서 네가 죽어도 사고사로 처리할 수 있다고. 네 엄마가 아무리 찾아와도 소용없다고. 박혜진은 그 말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들에게 생명 위협까지 가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또 다른 일은 없었어? 대위님이 신병들을 벌 세울 때 창고에 가둬두기도 해. 밥도 안 주고 하루 종일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그리고 가끔은 다른 신병들 보는 앞에서 나를 때리면서 이게 바로 본복이다. 이런 식으로. 다른 애들은 뭐라고 해? 다들 무서워해요. 특히 김정우라는 애는 엊그제 대위님한테 불려간 다음에 아예 말을 안 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계속 멍하니 있어. 박혜진은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신병들이 조직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도윤아, 혹시 이런 일들이 기록된 게 있어?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그런 거 찍으면 더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리고 핸드폰도 거의 못 써요. 대위님이 신병들 핸드폰 수시로 검사하거든요. 그때 면회실 문이 열렸어요. 김성호 중위가 들어왔죠. 죄송합니다. 면회 시간이 하지만. 박혜진의 눈빛을 본 중위는 말을 멈췄어요. 중위. 네, 사령관님. 이 부대 신병들 정신교육은 누가 담당하나?
그건 중대장님께서 직접. 얼마나 자주. 그건 제가 정확히는. 박혜진이 일어섰어요. 도윤아, 오늘부로 너는 안전해. 도윤이 놀란 눈으로 엄마를 봤어요. 엄마 뭘 할 거야? 엄마가 할 일을 할 거야. 박혜진은 아들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기억해. 너희 엄마는 그냥 엄마가 아니야. 이 부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거든. 면회실을 나서며 박혜진은 김성호 중위에게 말했어요. 중위, 지금 당장 부대장실로 안내해라.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철민 대위에게 전해라. 30분 후 부대장실에서 보자고. 중위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혹시 무슨 문제가? 문제. 박혜진이 돌아봤어요. 문제는 이제 시작이다. 복도를 걸으며 박혜진은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그리고 한 번호를 눌렀죠. 감사실인가? 나 박혜진이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즉시 현장 감찰팀 파견해. 긴급 사안이다. 어떤 사안입니까? 해군 제23 전투중대에서 조직적인 신병 가혹행위가 진행 중이다. 생명 위협까지 포함해서. 전화 저편이 조용해졌어요. 1시간 내로 출동하겠습니다. 박혜진은 전화를 끊고 또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해군본부 법무실. 나 박혜진이다. 지금 당장 군사법 전문관. 제23 전투중대로 파견해. 무슨 일이십니까? 신병에 대한 조직적 가혹행위. 그리고 생명 위협. 박혜진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가? 전화 저편이 조용해졌어요.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박혜진은 전화를 끊고 부대장실을 향해 걸었어요. 그녀의 뒤에서 김성호 중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사령관님, 혹시 너무 성급하신 건 아닐까요? 박혜진이 멈춰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봤죠. 중위, 군인이 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걸 잊었나? 예?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군인이 자신의 부하를 괴롭히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한다면 박혜진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그런 놈은 군인이 아니다. 그냥 제복 입은 범죄자일 뿐이야.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박철민 대위가 나타났어요. 그는 박혜진을 보더니 억지로 웃으며 다가왔죠. 사령관님, 면회는 잘 마치셨습니까? 박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갑게 그를 바라봤을 뿐이었죠. 박철민 대위는 그 시선을 받으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은 자신이 완벽하게 모든 걸 숨겨뒀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사냥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사냥감이라는 것을. 나 박혜진이다. 박혜진은 부대장실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30분 전 면회를 마친 후 그녀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상처투성이 몸과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즉시 현장 감찰팀 파견 요청한다. 해군 제23 전투중대 긴급 사안이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부대 곳곳을 살펴보니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30년간 군 생활을 해온 그녀의 경험이 알려주고 있었어요. 이 부대에는 분명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다고. 김성호 중위가 조심스럽게 들어와서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박혜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중위, 이 부대 예산 운영 현황 자료 가져와라. 중위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굳어지더니 입술을 몇 번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급식비, 시설관리비, 부대 운영비 전부. 박혜진은 그 반응을 보며 확신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중위가 나간 후 박혜진은 부대장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오래된 책상과 의자, 곰팡이 핀 천장, 그리고 그와 대조적으로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 마치 누군가 급하게 정리한 것처럼 보였죠.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살펴보니 더욱 이상했어요.
급식업체와의 계약서, 시설관리업체 관련 서류들, 계약 금액들이 일반적인 수준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그리고 계약업체들도 생소한 이름들 뿐이었죠. 박혜진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런 식으로 부대 운영비를 빼돌리는 수법을 그녀는 이미 여러 번 봐왔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리더니 박철민 대위가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평소라면 사령관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리 없는데 지금은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사령관님, 갑자기 예산 자료를 요청하신다고 해서 박혜진은 대위의 목소리 톤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고 말끝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앉아라. 박철민 대위가 의자에 앉는 모습도 어색했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신문 받는 죄인처럼 움츠러들어 있었죠. 대위, 이 부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박혜진이 서류를 건드리자 박철민 대위의 눈이 그쪽으로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침을 한번 꿀꺽 삼켰죠. 급식업체 계약 금액이 다른 부대보다 30% 높다. 이유가 뭐지? 대위의 턱이 살짝 떨렸어요. 평소 자신만만하던 그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 박혜진은 전곡을 찔렀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건 이 지역 물가가 좀 비싸서. 변명은 허술했어요. 준비되지 않은 거짓말의 전형이었죠. 같은 지역 다른 부대들은 정상 수준인데. 박혜진이 서류를 들어보이자 대위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대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어요. 엔진 소리로 봐서는 대형 승합차 여러 대가 동시에 들어오는 것 같았죠. 창문으로 보니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부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박철민 대위의 얼굴이 순간 새하얘졌어요.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손도 덜덜 떨고 있었죠. 감찰팀이다. 박혜진이 한마디로 정리하자 대위는 완전히 절망한 표정이 됐어요. 몇 분 후 감찰팀 6명이 부대장실로 들어왔어요. 모두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죠. 팀장이 박혜진에게 경례를 올리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박혜진은 감찰팀과 간단히 상황을 브리핑했어요. 그동안 박철민 대위는 의자에 앉아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감찰관이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리자 부대 전체가 순식간에 긴장 상태가 됐어요. 복도를 오가는 장병들의 발걸음도 빨라졌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1시간이 지나자 첫 번째 결과가 나왔어요. 김상훈 감찰관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는데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사령관님,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감찰관의 보고는 박혜진의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죄였던 거죠. 급식업체와 짜고 허위 청구를 하고 그 차액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이었어요. 박철민 대위는 이제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감찰관의 추가 보고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시설관리업체와도 같은 수법을 썼고 총 횡령 금액이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박혜진은 박철민 대위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군인으로서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실망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따로 있었어요. 급식업체 직원이 가져온 녹음 파일이었죠. 박철민 대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나오자 부대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녹음 파일에는 단순한 횡령뿐만 아니라 신병 가혹행위를 은폐하라는 지시까지 들어 있었어요.
박혜진은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감찰관이 수갑을 꺼내는 순간 박철민 대위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수갑이 채워지자 모든 게 끝났어요. 박혜진은 창밖을 보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30년 군생활 동안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겪어왔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특히 자신의 아들이 이런 인간에게 고통받았다는 생각을 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날 저녁 부대 전체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흘렀어요.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압박감이 사라지고 신병들의 얼굴에도 희미한 안도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박혜진은 부대장실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썩은 뿌리를 뽑아낸 지금부터가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박철민 대위가 체포된 지 24시간 후 박혜진은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한 특별 집합을 명령했습니다. 부대 연병장에 모인 200여 명의 장병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연단 위로 올라선 박혜진의 모습은 위압적이었어요. 해군 정복을 입고 가슴에 담별 하나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죠. 그녀의 눈빛은 차가우면서도 단호했어요. 전 장병 차렷. 김성호 중위의 구령에 맞춰 모든 장병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하지만 신병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서려 있었죠. 지난 몇 달간 겪어온 공포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거든요. 편히해. 박혜진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마이크 없이도 모든 장병에게 또렷하게 들릴 정도로 명확하고 강했죠.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선 이유를 말하겠다. 그녀는 잠시 멈춤을 두고 장병들의 얼굴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특히 신병들의 굳어진 표정들을 유심히 봤죠. 어제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박철민은 더 이상 이 부대에 없다. 그 말에 연병장이 술렁였어요. 몇몇 신병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박혜진은 주머니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어제 감찰팀이 수집한 증거 자료들이었죠. 박철민이 저지른 일들을 정확히 알려주겠다. 그녀가 서류를 펼치자 연병장이 조용해졌어요. 바람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첫째, 부대 급식비 3천만 원 횡령. 신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부실한 밥을 먹어야 했던 이유를 알게 된 거죠. 둘째, 시설관리비 2천만 원 횡령. 셋째, 신병 20명에 대한 조직적 가혹행위. 박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어요. 넷째, 신병들에게 생명 위협 발언. 이제 신병들의 얼굴에 분노가 떠올랐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억울함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이 모든 증거는 국방부 감찰실에 제출됐고 박철민은 군사법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박혜진은 서류를 내려놓고 장병들을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다. 그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나는 해군 박혜진 준장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도윤 이등병의 어머니다. 그 말에 모든 장병의 시선이 이도윤에게 집중됐어요. 도윤은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였죠. 내 아들이 이 부대에서 당한 일을 알고 직접 왔다. 하지만 조사해보니 내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박혜진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김정호 이등병, 앞으로 나와라. 김정우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이 병사는 박철민에게 폭행당한 후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다. 밥도 먹지 못해서 몸무게가 5kg나 빠졌다. 장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김정우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던 거죠. 박민수 이등병,
너도 나와라. 또 다른 신병이 나왔어요. 그의 손목에는 아직도 붕대가 감겨 있었죠. 이 병사는 밧줄에 묶여 4시간 동안 서 있어야 했다. 그 결과 손목 인대가 손상됐다. 박혜진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졌어요. 이런 일들이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정신교육이라는 핑계로 벌어졌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다. 박혜진이 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오늘부터 이 부대에는 새로운 규칙이 적용됐나. 첫 번째 서류를 들어 올리며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첫째, 어떤 이유로든 신병에 대한 폭력은 즉시 군사법 처리한다. 둘째, 신병 면담은 매주 실시하며 불만 사항은 즉시 상급 부대에 보고한다. 셋째, 부대 운영비는 매월 투명하게 공개한다. 장병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신병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떠오르고 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박혜진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부대에서는 앞으로 사람이 가장 우선이다. 그 순간 연병장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몇몇 장병들이, 그 다음에는 모든 장병이 박수를 쳤죠. 박수 소리는 점점 커져서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박혜진은 그 박수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30년 군 생활 중 가장 뿌듯한 순간 중 하나였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겠다. 박수가 멈추자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나는 매월 이 부대를 방문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것이다. 신병들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아무도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해군 최고 위급 장군이 직접 들어주겠다고 약속한 거였죠. 특히 신병들에게 말한다. 박혜진이 신병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 이도윤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신병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간부들에게도 분명히 말한다. 이번에는 부사관과 장교들을 바라봤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박철민과 같은 처벌을 받을 것이다. 예외는 없다. 간부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다짐도 보였죠. 집합이 끝난 후 신병들이 박혜진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는 조금씩 용기를 내서 사령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제 진짜 군대 같은 느낌이에요. 박혜진은 한 명 한 명의 말을 들어주며 격려했어요. 특히 김정우와 박민수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보였죠. 앞으로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 내가 직접 나서겠다. 그날 저녁 부대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식당에서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들렸고 신병들은 처음으로 편안한 얼굴로 밥을 먹었죠. 박혜진은 부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이도윤과 면담했어요. 이제 괜찮겠니? 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박혜진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앞으로는 떳떳하게 군 생활해라. 그리고 후임들에게도 잘해주고. 네. 엄마, 꼭 그럴게요. 부대를 떠나는 박혜진을 보며 모든 장병이 경례했어요. 그 모습은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었죠. 차 안에서 뒤를 돌아본 박혜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뿌듯함의 눈물이었죠. 그날 밤 전국의 모든 군부대에 긴급 지시가 내려갔어요. 병역 내 인권 실태 전면 점검, 그리고 가혹행위 척결을 위한 특별 감찰 실시. 박혜진의 한 번의 방문이 대한민국 군대 전체를 바꾸기 시작한 거였죠. 6개월 후 해군 제23전 투중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부대 정문에는 인권 모범 부대라는 현판이 새로 걸려 있었고 오가는 장병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어요. 무엇보다 신병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움츠러들고 두려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당당하고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새로 부임한 김태호 대위는 박혜진이 직접 선발한 인물이었습니다. 20년 군 경력에 병영 내 인권 전문가로 유명했던 그는 부임 첫날부터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신병들과의 개별 면담을 일주일에 한 번씩 실시했고 부대 운영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의 철학이었어요. 모든 장병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한다는 것. 부대 급식실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횡령으로 빼돌려졌던 급식비가 제대로 사용되면서 식단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신병들은 이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 식사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예전처럼 긴장하며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며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도윤은 이제 병장이 되어 신병들의 든든한 선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성숙함이 동시에 보였어요. 무엇보다 후임들을 대하는 그의 모습이 특별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누구도 겪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가 행동 하나하나에서 느껴졌거든요. 매주 목요일이면 이도윤은 신병들과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면담이 아니라 형처럼 친구처럼 다가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 많은 신병들이 마음을 열고 적응해 나갔습니다. 김정호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예전의 말없고 위축된 모습은 사라지고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평범한 병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는 종종 말하곤 했습니다. 박혜진 사령관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얻었다고. 박민수 역시 손목 부상이 완전히 나은 후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대 내 인권지킴이로 활동하며 다른 신병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부대 전체의 분위기였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긴장되고 무거웠던 공기가 이제는 화기애애하고 따뜻해졌어요. 간부들과 병사들 사이의 벽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거죠. 부대 게시판에는 감사 편지들이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신병들의 부모님들이 보낸 편지들이었어요. 아들이 밝아졌다는 내용, 전화 목소리가 달라졌다는 이야기, 군대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감사 인사들이 가득했습니다. 박혜진은 약속대로 매월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식적인 시찰의 성격이 강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운 소통의 자리가 되었어요. 장병들은 그녀를 보면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근황을 이야기했고 박혜진도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방문이 있는 날이면 부대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반가워서 기다리는 분위기였어요. 특히 신병들에게 박혜진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자신들을 구해준 영웅이자 언제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어른이었거든요. 어느 날 박혜진은 이도윤과 단둘이 산책을 했습니다. 부대 뒤편의 작은 언덕을 걸으며 그동안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도윤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예전의 두려움과 불안은 완전히 사라진 모습이었죠. 엄마,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후임들이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대할 때까지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갈 거예요. 박혜진은 아들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을 통해 더욱 성숙해진 아들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박철민 전 대위는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과 가혹행위 혐의가 모두 인정됐고
전역과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와 연루된 업체들도 모두 적발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정군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박혜진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다른 부대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잇따랐어요. 국방부는 정군 차원의 병영 혁신을 단행했고 인권 교육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1년 후 해군 제23전 투중대는 정군 모범부대로 선정됐습니다. 다른 부대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견학을 올 정도였어요. 무엇보다 이곳에서 복무한 장병들의 만족도가 정군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박혜진은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명의 어머니로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지속되는 것이었어요. 어느 저녁 박혜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어머니로서의 사랑이 만났을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몸소 체험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평온했습니다. 그 바다처럼 이제 제23전 투중대도 평온하고 따뜻한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박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내일도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었어요. 그것이 군인이자 어머니인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으며.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어머니의 용기가 어떻게 썩어빠진 군대를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보셨죠? 박혜진 준장처럼 때로는 우리도 불의 앞에서 용기를 내야 할 순간들이 있어요. 이런 통쾌하고 감동적인 실화 이야기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자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더 많은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박혜진 준장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혹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